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예정에 없던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장관도 참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단과의 논의 없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걸 두고 비판적인 질을 이어갔습니다. 추 장관 역시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조사 중이고요. 신속히 이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통합당 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내비친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관련 내용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의 수사 자문단 소집에 대한 공정성 문제였습니다. 앞서 들으셨습니다만 네. 추 장관 어제도 윤 총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좀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 논란의 핵심은 결국 검언 육착 의혹인데요. 결국은 아마 이 논란이 계속되는 건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 채널A 이모 기자가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에 뭔가 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여당 인사를 이렇게 불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제시하면 뭐 더 수사를 확대 안 한다든지 가족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뭐 강요죄로 지금 이제 수사를 받는 중인데 사실은 본질은 그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어찌 보면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이모 기자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거기에 만약에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뭐 편지는 다 나왔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지모 씨도 나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맴돌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밖에서 논란이 되는 건데 좀 관건은 결국은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란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흔들기는 매우 이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당시에 큰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계속 대국민, 대국회 상대의 메시지를 계속 내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 부담이 되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추측도 낮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개혁의 지금까지 방향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된 것도 1988년도에 여야 만장 합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된 거고 당시에 김영삼 전 의원이나 노무현 전 의원도 서명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는 제가 볼 때 법무장관이 조금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조금 있습니다. 추가하면요.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수사 지휘권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 선배들이었어요. 그다음 법무부 간부들이 다 대검 그 간부들보다 더 기수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아서 또 다 보고도 하고 유선상으로 다 되는데 지금 뭐 천정배 장관도 얘기했지만 천정배 장관도 어찌 보면 아니었고요.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알아서 이게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로 나오는 건데요. 뭐 저는 뭐 이게 좀 어찌 보면 검찰의 문민화로 가능한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도 이해찬 대표가 윤 총장 함구령까지 나왔던 네네. 상황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 비판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아마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결국 임기가 보장된 총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보장의 의미는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뭐 사퇴해라라고까지 얘기는 일부에서 나오곤 있지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뭐 우연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자꾸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이게 물론 뭐 과거의 사례도 보면 이제 검찰가 나오겠습니다만 뭐 왜 검찰 내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가? 특히는 뭐 총장에 가까운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특임 검사 수사를 요청한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게 추미애 장관의 어제 답변이었는데 네네. 특임 검사까지도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특임 검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총장한테 보고는 안 하고 지휘는 안 받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검찰 내 사건 예전에 보면 뭐 그랜저 검사, 뭐 벤츠 검사, 뭐 진성준, 김경준이죠. 이런 사건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총장의 측근이라기보다는 그런 아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특임 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이 측근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임명을 또 누구로 할 것인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그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나는 이거 결과만 보고는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팀에 특임 검사에 준하는 어쨌든 권한을 주겠다. 나는 보고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안 하고 결과만 보고 받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하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공문 나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공문 나갔지만 실제로는 또 자문단 구성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대외적으로 여기서 나는 사건에서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나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무런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특임 검사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특임 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수사가 종결되고 난 뒤 결과 보고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 주장은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을 수사 보고 라인에서 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추 장관 발언 중에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라고 좀 보셨어요?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사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법률상으로 명백하게 이념 임기가 보장돼 있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총장된 지 1년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임명이 됐으니까 추 장관의 그 말씀은 말하자면 수사지휘권을 건건별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근데 아마 지금 관건이 이게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수사팀에서는 어쨌든 그 채널A 이모 기자 영장 청구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뭐 전담단한테 맡겨봐라. 그러니까 약간 막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수사를 예를 들어 이모 기자에 대해서는 뭐 영장 청구를 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소환 조사가 안 되고 있고 뭐 지금 디지털 포렌식의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강제 수사를 하라든지 아마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가능성이 높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은 저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통합당에서는 이 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계속 검찰을 흔들고 있고 사법체계 근간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사법적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행하는 구조로 계속 가신다면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뭐 수사라고 봐요.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3석이니까 이제 발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과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 절차적으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건인데 해임 권리안이 하려면 뭔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책임도 있지만 뭐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 지휘권은 뭐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행사하지 않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해임 사유로 삼기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예비 심사가 마무리됐고 어제부터 예산 소위가 열려서
감액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또 증액 심사를 하게 될 텐데 보니까 10개 부처 상임위 예산 33건 심사를 하는데 네네. 4시간 10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졸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엔 여야가 다투다 보니까 시간을 허비한 것이지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더 맞는 겁니까? 과거 사례도 보면요, 사실은 서로 옥신각신하고 이 서류 보고 뭐 논의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는 시간에는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하는 건 얼마 안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예산 심의라는 게 사전에 당정 협의를 다 합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당정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협의를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이 추경 심사에는 반드시 야당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야당이 와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심사에 시간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사전 협의를 다 마쳤고 그다음에 뭐 각 상임위에서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여당이 심사할 때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논하는 건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예산 심사하는데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상임위 중에서 8개는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가결 했고요. 그다음에 한두 시간에 심사를 마치거나 심지어는 제일 짧은 데는 50분 만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정액된 게 3조 1천억 원인데 감액은 뭐 820억여 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예산정책처에서 3차 추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냈던 의견 중에 35조 3천억 중에서 실제로 세입 경정 말고 세출로 나가는 게 24조인데 24조 중에서 9조 부분이 상품권성 현금 살포 혹은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액 논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졸속이라는 걸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통합당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에서의 회의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복귀를 언제쯤 할 생각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지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보이콧도 이 복잡한 국회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내 활동으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일주일 정도 심사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국회 예산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인데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라는 절박성이 민주당 지도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연장을 시키면 통합당도 들어와서 같이 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통합당의 참여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거절을 했어요. 이게 거의 한 달 됐고요. 국회로 넘어온 지. 이거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계속 얘기를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어쨌든 추경이 급하기 때문에 연구성 협상해달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임시국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했던 건데 사실 3일에서 10일로 다시 끈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아마 연기해달라는 거는 원내 복귀 위한 명분.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상임위원장도 하나도 못 가져갔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학생이 학교는 왔는데 수업은 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학교 안 간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저는 복귀해서 심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당초의 안대로 11대 7대로 이렇게 상임위원장 나눠가는 방법으로 협상을 해나가야지 이걸 일주일 더 끈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 어떤 명분도 어떤 이유 없이 일단 복귀를 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럼요. 지금 말씀처럼 이게 졸속이다 아니면 증액됐다 이러면 사실은 그거 예결위에 와서 각 상임위에 와서 하면 거기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될 것이고 그다음에 반영도 되는데 지금 참여도 안 한 상태에서 밖에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냥 메아리가 없는 그냥 혼자만의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통합당의 다음 전략은 어떤 거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언론에 이미 나오고 있지만 다음 전략이 사실상 마땅치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점에 원내에 들어가서 원내 투쟁하고 입법 투쟁, 정책 투쟁의 수순으로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다른
딱히 다른 명분 없더라도 국회로 복귀를 할 것이다. 176석을 가진 여당이 끝까지 버티고 독주를 하겠다 하면 야당은 사실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보고 복귀 계신 그대로입니다. 시점에 대해서도 원내대표와 다른 당내 인사들 간의 시기의 차이는 또 지금 이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원내로 들어가자는 압력이 당내에서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정이 남다르잖아요. 그렇겠죠. 예, 원내에서 계속 메무는 게 원내로 들어가지 않는 게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시기적으로 말하면 아마 7월 임시국회 또 할 겁니다. 이제 그 정도면 아마 될 것 같고요. 명분이라 그러면 아마 지난번에 가합의했던 11대 7 정도를 이제 어쨌든 모양을 좀 갖춰서 하는 정도 되면 시기라든지 명분은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는 이 상황을 세월호만큼이나 엉성한 폭주 기관차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사태의 비유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회 상황의 핵심은 운영이 미숙하거나 무슨 뭐 엉성해서 빚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 쌓아왔던 바람직한 의회 민주주의 전통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당이나 집권 세력이 잘못한 게 있으면 곧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건 좋지만 그런 식의 비유는 제가 볼 때 국민 정서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예. 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교할 때 비교해야 되는 것인데 뭐 저는 뭐 일단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예전에도 이거는 뭐 교통사고다. 그래서 뭐 어떤 선주한테 재판을 해야 된다. 물론 뭐 변호사, 법적인 뭐 판사 출신이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선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단순히 교통사고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부분 때도 정확하게 뭐 사과라든지 이런 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본다 그러면 뭐 사과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강연 도중에 남자는 엄마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나이가 먹어도 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더 문제를 건드린 부분이 굉장히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중간에 부분요. 엄마가 되는 경험을 못해서 그 부분만 빼면 맞다고 봐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다. 이건 대부분 이제 아마 뭐 인정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이제 결국은 남자는 뭐 군대 갔다 와야 돼 사람이 되고 여자는 뭐 애를 낳아야 사람이 된다 이런 식의 인식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이렇게 아주 위대한 과정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자는 애를 낳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결혼 안 하고도 애는 갖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꼭 애 낳는 게 부담스럽고 애를 키우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또 결혼을 미루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는 조금 요즘 얘기하면 꼰대 이미지, 약간 어르신 이미지 이런 이미지인데 좀 젊은 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좌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도 우리 2000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출마할 겁니까 이럴 때도 뭐 17주 동안 조금 뭐 침묵할 때도 그렇고 어찌 보면 평소에 소통 방식인데요. 좀 더 젊은 분들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격이 없이 상하관계 말고요. 상하관계에서는 어차피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소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더 많이 또 조명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여성의 출산 경험의 중요성이나 모성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취지를 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세론까지 실리는 대선 주자급 인사시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표적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에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지도자 리스크가 거의 없다. 말씀을 잘하신다, 전략적이다, 신중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오셨는데 예.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천 화재 사고 때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현재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빈축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게 네이밍을 하고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낙인 찍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좀 더 신중한 행보를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조금 풀리신 거 아닌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날 이 표현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두고도
국회의원들을 향한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의원들의 이미지 마케팅식의 발언이 아쉽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서로 이제 네네. 설전을 좀 벌이기도 네. 했잖아요. 이 둘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포인트가 약간 잘못됐죠. 그러면 일단 이 인천공항 사태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먼저 제시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분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정규직에 비정규직화에 정규직화하는 건 맞다. 어쨌든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젊은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든지 예. 이제 그게 대한 의견 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요구를 얘기했으면 맞는데 앞에 거는 약간 빠졌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차기 강력한 주자이고 당권이 강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이거에 대한 입장이 뭔가가 중요한데 그 앞에 게 좀 저는 선제돼야 그다음에 그럼 왜 이건 갖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슈화시키느냐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견이 좀 같이 포함이 그렇죠. 됐어야 그게 더 된다. 중요하죠. 예, 어떻습니까? 어떤 이낙연 의원의 이번 인국공 사태에 관련돼서 개별 의원들의 이미지 마케팅이 아쉽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 뭐 저 인국공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요. 이게 공감 능력도 제가 볼 땐 총선전하고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그 경련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서를 읽어내는 것도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 같아요. 이낙연 의원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 내용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오는 7일에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라고 네. 공식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부겸 전 의원도 다음 주 내에 나도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점점 전당대회가 이제 점점 불붙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낙연 의원 대세론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최고위원 임기 문제는 정리돼 있습니다. 2년 보장해주기로. 그러면 결국은 그 선거의 당대표 선거 이슈는 아마 뭐 7개월짜리 당대표가 오르냐 그러냐 이걸로 갈 것 같고요. 변수로 따진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제 나머지 세 분이 있거든요. 이제 세 분들이 과연 이제 합종 연행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예. 그것도 있고, 그보다 또 더 큰 부분은 지금 어찌 보면 이낙연, 김부겸 이렇게 나오면 이분들이 대권도 생각하는 분들인데,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직접 나서지 못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지지한다든지 이런 상황, 결국은 아마 뭐 합종 연행, 그다음에 나머지 대권 주자들의 어떤 의사라든지 아니면 행보 이런 게 제가 보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후보들의 기반이 각각 상이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아젠다를 가지고 연대를 하는 것도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는 뭐 이낙연 대세론이냐 아니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출마 선언은 7월 7일 날인가 뭐 이낙연 의원께서 하시면 예. 7월 중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초기에 당권 대권 분리 기준과 관련돼서 전선이 만들어졌던 것이 그 이후에 좀 유야무야되면서 전당대회 국면 자체는 조금 밋밋하게 큰 변수 없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럼 이낙연 대세론이 끝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통일부 장관 후보로 이인영 의원을 염두에 두고 검증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또 외교 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스스로도 사의 의사를 많이 밝힌 바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후임으로 좀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인사 문제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언론에 나는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막판에도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오히려 지금 뭐 나오듯이 이제 이인영 뭐 단수로 뭐 검증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서훈 국정원장은 아마 안보실장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예. 대부분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은 이제 지금 아마 통일부 그다음에 국방부 얘기도 있습니다. 국방부도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부가 사실은 사성 장군 8명 중에 6분이 육군일 정도로 육군 위주예요. 그리고 예. 해군 공군은 이제 미군이 약간 책임지는 자동인데 그동안 공군과 해군에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육군 출신이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정원장 누구로 갈 거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임종석 비서실장, 왜냐하면 뭐 대북 협상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신임도 있고, 저는 아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는 계속 당직 맞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뭐 지난번에 이제 종로 출마하려고 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계속 민간에 있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인영,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386
어찌 보면 대표주라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이제는 조금 더 뭐 당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의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증하고 이럴 때가 됐다고 봐요. 이분들이 지금도 어찌 보면 이제 뭐 세대 교체하고 있는데 나이로 보면 이제 50대 중반 뭐 60대 거의 가까이 됐거든요. 언제까지 뭐 세대 교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전면에 나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인사 부분을 언론을 보고 추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근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언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최근에 나오는 내용이 뭐 서훈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 뭐 국정원장으로 가고 이런 추측 보도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다 회전문 인사입니다. 돌려막기식 인사시고요. 이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대북 정책이나 안보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 예.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거나 그게 투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북한과 이룬 합의들이 다 지금 무효화됐잖아요.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 합의도 다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경우는 좀 책임지고 새롭게 성찰하고 심기일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국민들도 다 그걸 바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통일부 장관 후임과 관련해서 각종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인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게 뒤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네네. 했고 언론에게도 좀 신중성을 좀 당부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언론에 아마 신중한 보도를 원하는 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외부로 발산한 사람을 뭐 처벌 징계하거나 얘기까지. 처벌한다는 예.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했겠죠, 당연히. 그동안 좀 회의석상에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밖으로 얘기한 게 좀 그러니까요. 이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인사 검증 중일 겁니다. 민정실이라든지 중일 텐데 그런 것들이 아마 좀 특히 언론에 좀 흘러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게 내부적으로 처벌할 얘기할 얘기지 외부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뭐 항상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항상 있는 얘기라서 좀 내부적인 단속, 그다음에 언론과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사 문제가 사전에 알려지면요. 각종 뭐 견제도 있지만 언론에 물론 검증도 들어갑니다만 또 상대방이 있습니다. 항상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다시 또 뭐 이의 제기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그 인사 검증하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모르죠. 최종적인 결심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공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통일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북 문제라든지 지금 비건 대표가 방안도 있고 이래서 저는 뭐 일단 시간은 급하다고 봅니다. 통일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대선도 가까워오지만 이게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북미 회담 추진도 결국은 저희한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빨리 이루어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